한 번 손상된 모발은 절대 복구되지 않아요. 모발은 피부처럼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피와 피부에 대해 수다를 떠는 두번입니다. 콩님들, 제 생각에 콩님들 중에 머리가 손상되지 않은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발은 드라이, 고데기, 세팅기 같은 열 제품들로 인해 손상이 되고 자외선, 두피 트러블, 모낭염, 염색, 탈모, 펌 등으로 매일, 매분, 매초마다 손상되고 있어요. 오늘은 손상된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손상된 모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단백질이 빠져나갈수록 모발은 손상이 되고 단백질이 채워질수록 머릿결은 건강해 보입니다. 펌이나 염색은 단백질을 빼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머릿결이 더 많이 상해요. 빠진 만큼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해도 채워지는 것보다는 빠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 모발은 계속 상하게 됩니다. 화초를 키우다 보면 우리 모발과 정말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영양제를 잘 챙겨주고 햇빛과 물을 알맞게 공급해주면 화초는 튼튼하게 잘 자라요. 그러나 잎이 시들거나 이렇게 중간중간 시든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갖은 정성을 다해도 시든 부분은 건강한 잎으로 되돌아오던가요? 절대 아니죠? 한번 시든 잎은 절대 건강한 잎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모발도 똑같습니다. 한번 손상된 모발은 절대 복구되지 않아요. 모발은 피부처럼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죽은 세포와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손상되면 단백질과 수분이 빠져나가고 모발의 보호막인 큐티클이 열리면서 거칠고 약해집니다. 모근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은 건강하지만 이미 손상된 끝부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손상모를 복구시키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지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머리카락을 감고 난 후에도 머릿결이 계속 부드럽고 윤기가 나던가요? 도로 개털되지 않던가요? 그건 손상모 복구 헤어 제품들 거의 대부분이 임시방편으로 모발을 코팅해서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샴푸를 하면 물로 씻겨나가기 때문에 손상모를 건강한 모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헤어 제품들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케어도 할 필요 없는 거냐 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손상모일수록 더 꼼꼼하고 정성을 들여서 케어를 해야 합니다. 손상이 천천히 진행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또한 빠져서 새로 나는 모발과 모근에서 자라나는 모발이 건강하고 빠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그럼 손상모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약산성 또는 산성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발은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손상된 모발은 알칼리화 되어 있어요. 알칼리 모발은 큐티클이 활짝 열려 있어 수분과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산성이나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야 열린 큐티클을 닫아주고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산성이나 산성 제품들은 열린 큐티클을 닫아주고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발이 매끄럽고 윤기나게 보이게 됩니다. 특히 산성 제품의 경우 큐티클을 빠르게 닫아주기 때문에 극손상모의 응급처치로 아주 좋아요. 손상이 심한 모발은 미용실에서 펌도 잘 안 해주잖아요. 모발이 더 상하고 컬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산성 제품을 사용하면 모발도 덜 상하고 컬도 예쁜 펌이 됩니다. 두 번째로 꼼꼼하게 샴푸를 해야 합니다. 개털머리를 갖고 계신 분일수록 헤어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샴푸부터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스, 오일 등 정말 많은 제품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피와 모발은 하루 종일 많은 먼지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부터 꼼꼼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올바른 샴푸법은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하고 있죠. 두피와 헤어케어의 기본은 올바른 샴푸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올바른 샴푸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피와 모발에 쌓여있는 각종 생활 먼저 헤어 제품들을 꼼꼼하게 씻어내야 샴푸 후 사용하는 제품의 영양성분이 두피와 모발에 잘 흡수됩니다. 샴푸는 미온수로 최소의 양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를 끝내자마자 젖은 머리에 바르는 게 아니라 물기를 어느 정도 말려주신 상태에서 바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무한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배가 부르면 더 먹고 싶어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위는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발도 마찬가지예요.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모발이 젖은 상태이면 이미 수분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분에 의해 트리트먼트 성분이 희석이 되어 제품의 좋은 성분이 그대로 모발에 흡수되지 않아요. 그냥 겉돌다가 물로 씻어버리면 하수구를 케어하시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에 트리트먼트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트리트먼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씻어내는 제품과 흡수시키는 제품이 있죠. 먼저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해보세요. 샴푸 후 물기를 제거한 후에 모발 끝에 바르신 후 10분 정도 방치를 해주세요. 미용실 가면 클리닝 할 때 이런 전기캡을 씌워주거나 열처리기 또는 스팀 기계들을 이용해서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것은 제품의 좋은 성분, 특히 단백질이 열에 의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이런 전기캡이 있으시면 5분 정도 쓰고 계세요. 만약 전기캡이 없으시다면 드라이기로 5분 정도 약품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귀찮으시다면 10분 정도 방치 후 씻어내시면 됩니다. 씻어내실 때도 미끌거림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씻어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발라서 흡수시키는 제품의 경우 드라이 전에 소량을 발라주세요. 보통 흡수시키는 제품들의 경우 이런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살짝 한 번만 짜서 발라주세요. 이 정도 양의 소량만 발라서 사용을 해주세요. 흡수시키는 제품들은 매일 드라이 후보다는 드라이 전에 발라야 드라이열에 의해 영양분 흡수가 잘 되고 드라이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헤어 에센스나 오일을 드라이 전에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제품들은 스타일링 제품에 가깝습니다. 모발에 윤기를 주거나 컬을 보정해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드라이 후에 아주 조금 소량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많이 바르면 떡지고 모발이 처집니다. 사실 헤어 제품은 종류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바르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발을 감싸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큐티클입니다. 큐티클은 생선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어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죠. 이 큐티클 안에 영양분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헤어 제품을 바르실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바르기만 하시면 비늘 겉에만 바르게 되고 비늘 안으로는 흡수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품을 이렇게 소량 손에 덜으신 후 손바닥으로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래야 모발에 골고루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피에 닿지 않게 모발 전체에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세요. 손바닥에 남아있고 이 모발에 발라져 있는 이 제품들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올 한 올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래에서 이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씻어낼 때에도 뜨거운 물로 하면 흡수된 제품이 도로 씻겨 나갈 수 있으니 미온수로 미끌거림이 남지 않을 때까지 씻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정성 들여 했는데도 씻고 난 다음에 머리가 엉켜있는 경우가 있죠? 사실 머리는 물이 묻으면 엉켜요. 그리고 빗질이 잘 안 돼요.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죠. 그러면 트리트먼트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우리 젖은 모발 특성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빗질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그냥 엉켜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빗질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드라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감고 난 후에 타월로 막 이렇게 비비거나 특히 짧아버린 남자분들 막 이렇게 터시잖아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건으로 이렇게 덮은 후에 물기를 흡수시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긴 머리이신 분들은 이렇게 머리 끝에 이렇게 쫙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야 큐티클이 보호가 되고 부시시한 머리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드라이입니다. 트리트먼트 잘했는데 드라이 후 머리가 부시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드라이를 아래에서 위로 해서 큐티클이 다 열리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를 할 때 바람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되면 큐티클을 여는 거예요. 큐티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래에서 위로 바람을 주게 되면 큐티클을 이렇게 활짝 열게 되는 거겠죠. 드라이를 좀 높게 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람을 주게 되면 큐티클이 닫히면서 머릿결이 정돈이 됩니다. 빠르게 말리시려고 강풍으로 하시면 두피와 모발이 손상됩니다. 저는 강풍으로 머리를 말리면 머리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두피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강풍은 뜨거운 열 때문에 두피에 자극이 되고 모발을 손상시키니 찬바람 또는 약풍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바람으로 말리면 사실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 약풍으로 말리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찬바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아니시면 처음과 끝 1분 정도를 찬바람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무리를 찬바람으로 말리게 되면 스티크를 완전히 닫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이 모발을 말린다기보다는 이 두피를 말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더 빨리 마릅니다. 먼저 이 잘 마르지 않는 이 뒤통수부터 뒤통수 안쪽으로부터 말려주세요. 안쪽에서부터 이게 위에서 아래로 말려주시고 점점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옆머리도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이제 제일 아래쪽부터 이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을 주시면 돼요. 또 다음 섹션 위쪽을 다시 해서 두피를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드라이는 위에서 아래로 해서 이렇게 바람을 주시면서 말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말라서 물기가 이 수분이 많이 날아갔다 싶으시면 이렇게 끝이 뭉퉁한 빗으로 이렇게 빗어주시면서 드라이를 하세요. 이 위에서 아래 방향 계속 유지하면서 빗으로 빗으면서 이렇게 드라이를 해주세요. 그러면 머릿결 정돈도 잘 되고 머리도 더 빨리 말라요. 손상된 모발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돼요. 결국 끊어지거나 갈라지면서 그 손상된 것이 위쪽으로 점점 번지게 되고 모발 전체가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손상이 진행되면 트리트먼트나 헤어팩 등 그 어떤 제품으로도 커버가 안 돼요. 결국에는 푸석푸석하고 부시시한 모발이 됩니다. 최악으로는 두피까지 영향을 미쳐 새로 자라는 모발도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악순환이죠. 그러니 손상물은 자주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상물을 자주 커트해 주시면 모발이 더 빨리 자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상물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주어도 100명 중에 99명은 하지 않고 1명만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콩님들은 99명 중에 1명이 아니라 실천하는 1명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